55세에도 40대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6세의 잘생긴 수영 강사가 그녀에게 고백했고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본색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들을 등쳐먹는 카사노바, 처음부터 돈만 노린 사기꾼. 오늘은 55세 여성이 겪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과 반전의 결말을 들려드립니다. 55세 강수진은 거울 앞에 섰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여전히 탄탄한 몸매였다. 허리는 잘록했고 다리는 길었다. 매일 요가를 하고 관리를 한 덕분이었다. 수진의 얼굴도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피부는 탄력 있었고 주름도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수진을 보면 40대 초반으로 착각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수진은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아름다운 외모가 무슨 소용인가. 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수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5년 전 남편 민호와 이혼했다. 당시 민호는 59세였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민호는 40대 여자와 바람이 났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민호는 회사 후배였던 42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수진이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민호의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게 됐다. 달콤한 말들과 호텔 예약 확인서. 수진은 민호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민호도 결국 인정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여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민호의 변명에 수진은 분노했다. 30년을 함께 산 나는 뭐야?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 수진아 미안해. 근데 이제 내 마음이 그 여자한테 가 있어. 민호의 말에 수진은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과정은 힘들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여러 번 다퉜다. 결국 재산은 반반으로 나눴다. 수진은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받았고 위자료로 2억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수진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자신의 재산도 꽤 있었다. 딸 지은이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다. 남편이 미국 IT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엄마의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해줬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탓 아니에요. 지은이의 위로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혼자 남았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외로웠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이 너무 넓고 텅 빈 것 같았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가 그리운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던 시간이 그리웠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수진은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했다.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갔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제안했다. 수진아, 너 수영 배워봐. 몸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 수영? 나 물 무서운데. 괜찮아. 수영장에 좋은 강사 있대. 한번 가봐. 친구의 권유에 수진은 6개월 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진이 다니는 수영장은 집에서 가까운 스포츠 센터였다. 고급 시설의 회원들도 대부분 강남 주부들이었다.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 수진은 긴장했다.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수진은 자신을 확인했다.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모습.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훌륭했다. 55세 치고 몸매가 정말 좋았다. 가슴은 여전히 탄력 있었고 배는 평평했다. 허벅지도 탄탄했다. 매일 요가를 한 보람이 있었다. 수진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영장으로 나갔다.
수영장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다. 수지는 강사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다. 수영복 차림에 그는 완벽한 몸을 자랑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선명한 복근, 단단한 허벅지. 수지는 눈을 떼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 강사입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수지는 재훈의 손을 잡았다. 재훈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수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요. 수진의 대답에 재훈은 눈이 커졌다. 어머, 정말요? 전혀 안 보이시는데요. 40대 초반으로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재훈은 수진에게 친절했다.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줬다. 수진 씨, 일단 물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재훈은 수진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이끌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에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얼굴을 물에 담가 볼까요? 얼굴을요? 수지는 두려워했다. 네. 제가 잡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훈은 수진의 허리를 잡았다. 수지는 심장이 뛰었다. 5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재훈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얼굴을 물에 담갔다. 재훈이 수진의 등을 받쳐주고 있었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얼굴을 들었다. 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잘하셨어요. 재훈이 칭찬했다. 수지는 기뻤다. 첫 레슨은 30분 동안 이어졌다. 주로 물에 익숙해지는 연습이었다. 재훈은 계속해서 수진을 격려했다. 수진 씨, 정말 잘하세요. 소질 있으세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레슨이 끝나고 수지는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수지는 오늘 레슨을 떠올렸다. 재훈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다. 재훈이 자신의 허리를 잡았을 때의 느낌. 따뜻하고 든든했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46세 남자한테 설레다니. 수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오늘 첫 레슨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재훈 씨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다음 레슨 때 뵙겠습니다. 재훈은 밝게 웃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일주일에 2번씩 레슨을 받기로 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수지는 레슨이 있는 날을 기다렸다. 화요일이 됐다. 수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다. 수영복도 새로 샀다. 검은색에서 네이비 블루로 더 몸매가 돋보이는 디자인이었다. 화장도 연하게 했다. 수영장에 가니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오셨네요. 오늘은 발차기 연습할 거예요. 네. 재훈은 수진에게 발차기 자세를 가르쳤다. 수진 씨, 다리를 좀 더 벌리세요. 네, 그렇게요. 재훈은 수진의 다리를 잡고 자세를 교정했다. 수진은 재훈의 손길에 온몸이 긴장됐다. 재훈의 손이 수진의 허벅지를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느껴지시죠? 네. 느껴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도 수진을 의식하고 있었다. 수진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다. 5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매끄러웠다. 재훈은 수진을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레슨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재훈은 수진의 몸을 자주 만졌다.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레슨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레슨이 끝나고 재훈이 물었다. 수진 씨 혹시 커피 한잔할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두 사람은 수영장 근처 카페로 갔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수진 씨 수영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재훈이 물었다.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갖고 싶어서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혼자요? 가족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남편은 이혼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재훈 씨는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왜요? 재훈 씨 같은 분이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글쎄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저는 수영선수였거든요. 국가대표까지 갔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부상 때문에 은퇴했어요. 25살 때. 그 후로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영을 계속하시잖아요. 네. 수영이 제 인생이니까요. 수영 없이는 못 살아요. 재훈은 웃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수지는 재훈이 좋았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재훈은 정말 잘생겼다. 46세지만 30대처럼 보였다. 매일 운동을 해서 몸도 완벽했다. 재훈도 수진에게 끌렸다. 수진은 우아하고 지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진과 재훈은 자주 만났다. 레슨이 끝나면 항상 커피를 마셨다. 때로는 함께 식사도 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수영 실력은 많이 늘었다. 자유형을 제법 할 수 있게 됐다. 재훈은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진 씨 정말 빨리 느시네요. 이제 배영도 배워볼까요? 배영이요?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재훈은 자신 있게 말했다. 다음 레슨 때 재훈은 수진에게 배영을 가르쳤다. 배영은 자유형보다 어려웠다. 수진은 계속 물을 먹었다. 수진 씨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재훈은 수진의 허리와 머리를 받쳐줬다. 수진은 재훈의 품에 안긴 것 같았다. 재훈의 체온이 물속에서도 느껴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몸에 힘을 빼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 수진은 눈을 감고 재훈에게 몸을 맡겼다. 재훈은 수진을 안고 천천히 물 위를 움직였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몸이 물속에서 밀착됐다. 재훈의 가슴에 수진의 등이 닿았다. 재훈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재훈도 긴장하고 있었다. 레슨이 끝나고 두 사람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았다. 다리를 물에 담그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재훈 씨 덕분이에요. 수진은 재훈을 바라봤다. 재훈도 수진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수진 씨 좋아해요. 재훈의 고백에 수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재훈 씨,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수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이에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재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46세 남자가 55세인 자신을 좋아한다니. 재훈 씨, 저는 당신보다 9살이나 많아요.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수진 씨도 저 좋아하시죠? 재훈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솔직해지기로 했다. 네. 좋아해요, 재훈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수진의 고백에 재훈은 환하게 웃었다. 재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재훈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수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그리고 레드 와인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따라 더 빛나 보여요. 감사해요, 재훈 씨. 당신도 정말 멋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며 웃었다. 식사 후 재훈이 말했다. 수진 씨 산책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근처 공원을 걸었다. 손을 잡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수진 씨 행복해요? 재훈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재훈 씨 덕분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수진 씨를 만나서. 재훈은 수진을 끌어안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다. 수진은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에 온몸이 떨렸다. 키스가 깊어졌다. 재훈의 혀가 수진의 입 안으로 들어왔고 수진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두 사람의 혀가 엉켰다. 재훈의 손이 수진의 허리를 감쌌고 수진의 손은 재훈의 가슴을 더듬었다. 한참을 키스하다 재훈이 속삭였다. 수진 씨, 저 올라가도 될까요? 재훈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재훈 씨.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수진의 아파트로 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키스를 나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훈은 수진을 벽에 밀어붙이고 격렬하게 키스했다. 수진 씨,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재훈은 수진의 목을 따라 키스했다. 수진은 신음을 흘렸다. 아, 재훈 씨. 재훈은 수진을 안고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수진을 눕히고 재훈은 천천히 수진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수진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레이스 브래지어가 보였다. 재훈은 침을 삼켰다. 블라우스를 완전히 벗기고 치마도 벗겼다. 수진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훈은 수진의 몸을 바라봤다.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55세세요? 부끄러워요. 수진은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완벽해요. 재훈은 수진의 손을 치우고 키스했다. 그리고 브래지어를 벗겼다. 수진의 가슴이 드러났다. 여전히 탄력 있고 아름다웠다. 재훈은 수진의 붉은 봉우리에 입을 가져갔다. 부드럽게 빨았다. 수진은 등을 활처럼 휘며 신음을 흘렸다. 아, 재훈 씨, 좋아요. 재훈은 한쪽 봉우리를 입으로 빨면서 다른 한쪽은 손으로 어루만졌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비틀었다. 수진의 신음소리가 커졌다. 재훈 씨, 아, 너무 좋아요. 재훈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수진의 배에 키스하고 배꼽에 혀를 넣었다. 수진은 몸을 비틀었다. 간지러우면서도 기분 좋았다. 재훈은 수진의 팬티를 천천히 내렸다. 수진의 은밀한 곳이 드러났다. 재훈은 그곳을 바라봤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재훈은 그곳에 입을 맞췄다. 수지는 비명을 질렀다. 아, 재훈 씨. 재훈은 혀로 천천히 그곳을 핥았다. 민감한 정점을 찾아 집중적으로 자극했다. 수지는 재훈의 머리를 잡고 허리를 흔들었다. 재훈 씨,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훈은 손가락도 함께 사용했다. 한 개의 손가락을 천천히 넣었다. 수진의 안은 따뜻하고 촉촉했다. 5년 동안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곳. 재훈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수진의 반응을 살폈다. 괜찮으세요? 네. 계속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손가락을 더 깊이 넣고 빠르게 움직였다. 동시에 혀로 민감한 부분을 계속 자극했다. 수진은 점점 절정에 가까워졌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재훈 씨, 나와요. 괜찮아요. 그대로 놓으세요. 재훈은 계속해서 수진을 자극했다. 수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절정을 맞이했다. 아, 재훈 씨. 수진의 몸이 활처럼 휘며 온몸을 떨었다. 따뜻한 이슬이 쏟아져 나왔다. 재훈은 모두 받아들였다.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5년 만에 느끼는 절정이었다. 재훈은 수진이 숨을 고르는 동안 자신의 옷을 벗었다. 수진은 눈을 뜨고 재훈을 바라봤다. 재훈의 완벽한 몸이 드러났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선명한 복근, 단단한 허벅지. 그리고 완전히 일어선 남성성. 수진은 침을 삼켰다. 전 남편보다 훨씬 컸다. 수진 씨 만져봐도 돼요. 재훈의 말에 수진은 손을 뻗어 재훈의 뜨거운 곳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맥박이 느껴졌다. 수진은 천천히 손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재훈은 눈을 감고 신음을 흘렸다. 수진 씨, 좋아요. 수진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재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재훈의 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혀로 끝부분을 핥았다. 재훈은 몸을 떨었다. 아, 수진 씨. 수진은 천천히 입 안으로 넣었다. 깊이. 재훈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신음했다. 5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재훈에게 수진의 입술은 천국 같았다. 수진은 리듬을 맞춰 움직였다. 재훈은 절정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 씨, 나올 것 같아요. 재훈의 경고에 수진은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움직였다. 재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진의 입안에 뜨거운 것을 쏟아냈다. 수진은 모두 삼켰다. 입가를 닦으며 재훈을 바라봤다. 맛있어요. 수진의 말에 재훈은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재훈의 남성성은 금방 다시 단단해졌다. 46세지만 재훈의 체력은 놀라웠다. 매일 운동을 한 덕분이었다. 수진은 침대 가운데로 이동해 다리를 벌렸다. 재훈 씨, 저 원해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재훈은 수진의 위에 올라갔다. 자신의 것을 수진의 입구에 댔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재훈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수진은 신음을 흘렸다. 재훈 씨, 커요. 재훈의 것이 수진의 안을 천천히 채워갔다.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것. 수진은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재훈은 완전히 들어간 후 잠시 멈췄다. 수진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수진 씨, 움직여도 될까요? 네. 움직여요. 재훈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수진의 안은 따뜻하고 촉촉했다. 완벽하게 재훈을 감쌌다.
수진 씨, 너무 좋아요. 재훈은 속도를 조금씩 높였다. 수진도 재훈의 리듬에 맞춰 허리를 흔들었다. 재훈 씨, 좋아요. 더.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침대가 삐걱거렸고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재훈은 수진의 다리를 어깨에 올렸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수진은 베개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아, 재훈 씨, 거기 너무 깊어요.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훈은 계속해서 깊숙이 찔렀다. 수진은 다시 절정에 가까워졌다. 재훈 씨, 나 또 나올 것 같아요. 같이 가요, 수진 씨. 재훈도 한계였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재훈 씨, 수진 씨. 재훈은 수진의 안에 깊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따뜻한 열기가 수진의 깊은 곳을 채웠다. 수진도 온몸을 떨며 절정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땀에 젖은 몸이 엉켜 있었다. 재훈은 여전히 수진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껴안았다. 한참 후 재훈이 물었다. 수진 씨, 괜찮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재훈 씨. 당신은요? 저도 정말 최고였어요. 재훈은 수진의 이마에 키스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잠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샤워를 함께 했다. 샤워 중에도 재훈은 수진을 안고 한 번 더 관계를 가졌다. 수진을 벽에 밀착시키고 뒤에서 깊이 들어갔다. 물이 두 사람의 몸을 타고 흘렀다. 아, 재훈 씨, 여기서도 수진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재훈은 빠르게 움직였다. 수진은 벽을 짚고 재훈을 받아들였다. 물소리와 신음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다시 절정을 맞이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재훈의 품에 안긴 수진은 정말 행복했다.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그리고 사랑.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재훈의 품에 안겨 눈을 떴다. 재훈도 깨어 있었다. 잘 잤어요, 수진 씨? 네, 재훈 씨. 정말 잘 잤어요. 두 사람은 아침 키스를 나눴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을 나눴다. 이번에는 수진이 재훈 위에 올라탔다. 수진은 재훈의 것을 자신 안에 넣고 천천히 허리를 흔들었다. 재훈 씨, 제가 위에서 할게요. 수진의 가슴이 위아래로 흔들렸다. 재훈은 수진의 가슴을 잡고 어루만지며 신음했다. 수진 씨, 너무 아름다워요. 수진은 속도를 높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수진의 몸을 비췄다. 재훈은 수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황홀했다. 두 사람은 다시 절정에 도달했다. 수진은 재훈의 가슴에 쓰러졌다. 사랑해요, 재훈 씨. 저도 사랑해요, 수진 씨. 그날 이후 수진과 재훈은 연인이 됐다. 매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영 레슨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연인으로서의 시간이 더 많았다. 레슨 후에는 항상 함께 식사를 하고 수진의 집이나 재훈의 원룸에서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재훈의 체력은 정말 놀라웠다. 한 번도 아니고 밤에 서너 번씩 관계를 가졌다. 수진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재훈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다. 재훈은 수진의 몸을 속속들이 알아갔다. 수진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민감한 부분. 재훈은 수진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수진도 재훈을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체위를 시도했다. 때로는 소파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욕실에서. 두 사람은 집 안 곳곳에서 사랑을 나눴다.
2개월이 지났다. 수진은 정말 행복했다. 재훈과 함께하는 매일이 꿈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재훈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수진은 놀랐다. 재훈 씨,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수진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같이 일어나고 매일 같이 잠들고 싶어요. 재훈의 진지한 눈빛에 수진은 눈물이 났다. 재훈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나이는 상관없어요. 사람들 말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재훈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재훈과 결혼? 46세 남자와 55세 여자의 결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수진은 결정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중요했다. 네, 재훈 씨, 결혼해요. 수진의 대답에 재훈은 환호하며 수진을 안아 올렸다. 정말요?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재훈은 수진을 빙빙 돌리며 웃었다. 두 사람은 포옹하며 키스를 나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축하의 의미로 특별히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재훈은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온몸에 키스를 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목 그리고 입술까지. 수진은 재훈의 애정 어린 키스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재훈은 수진과 깊이 하나가 됐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수진 씨,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재훈 씨. 평생 함께해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 구청에 함께 가서 서류를 제출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결혼식은 작게 올리기로 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수진의 딸 지은이만 초대했다. 지은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엄마의 행복을 응원했다. 엄마 축하해요. 재훈 씨 좋은 분 같아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 정말 행복해. 수진은 딸을 껴안았다. 결혼식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수진은 심플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었고 재훈은 네이비 수트를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나눴다. 저 강수진은 이재훈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저 이재훈은 강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다. 수진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나이 차이에 놀랐지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응원했다. 결혼식 후 수진과 재훈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수진 씨, 아니 이제 아내라고 불러야겠네요. 여보 행복해요? 네 여보,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해변에서 키스를 나눴다. 밤에는 호텔방에서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신혼부부답게 밤새도록 서로를 탐닉했다. 재훈은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깊숙이 들어갔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낮에는 관광을 하고 밤에는 사랑을 나눴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수진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재훈은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고 수진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다. 재훈은 수진에게 다정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만들어줬고 가끔 아침 식사도 준비했다. 집안일도 함께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도왔다. 수지는 재훈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재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재훈은 집안일을 점점 하지 않았다. 수진이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동안 재훈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나 피곤해. 내일 할게. 여보 오늘이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아 알았어. 나중에 할게. 재훈은 매번 나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수진이 모든 집안일을 했다. 수진은 섭섭했지만 처음에는 참았다. 신혼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었다. 재훈은 생활비를 내지 않았다. 식비, 관리비, 공과금 모두 수진이 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내줄래? 나 지금 돈 없어. 다음 달에 줄게.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아, 알았어. 다음에 꼭 줄게. 재훈은 매번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내지 않았다. 수지는 이상했다. 재훈은 수영 강사로 일하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생활비를 안 내는 걸까? 수진이 재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새 옷들이 가득했다. 명품 운동복, 명품 운동화, 비싼 시계. 모두 최근에 산 것들이었다. 수진은 재훈에게 물었다. 여보, 이 옷들 언제 샀어? 아, 그거 최근에 샀어. 얼마나 했어? 글쎄, 한 200만 원? 200만 원? 여보 생활비도 안 내면서 옷을 200만 원어치나 샀어? 수지는 화가 났다.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부부잖아. 생활비는 같이 내야지. 당신이 돈 많잖아. 그냥 당신이 내. 재훈은 무책임하게 말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돈이 있어도 당신도 생활비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됐어. 나 피곤해. 재훈은 대화를 회피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황당했다. 이게 뭐지? 재훈은 자신의 돈을 모두 자기 외모 관리에 쓰고 있었다. 비싼 옷을 사고 헬스장 PT를 받고 피부과에 다녔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수지는 실망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2개월이 지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재훈은 수영장 여자 회원들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수지는 어느 날 수영장에 재훈을 만나러 갔다가 재훈이 30대 여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 재훈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었다. 여자도 재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수지는 질투가 났다. 집에 돌아와 재훈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 수영장에서 본 그 여자는 누구야? 아, 그거? 그냥 회원이야. 새로 등록한 회원. 그냥 회원한테 왜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 내가 강사잖아. 친절하게 대해야지. 서비스야, 서비스. 재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도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과민 반응하지 마. 나 일하는 거야. 재훈은 짜증을 냈다. 수지는 불안했다. 며칠 후 수지는 재훈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재훈의 핸드폰을 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재훈은 수영장 여자 회원들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수영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시니까요. 다음에는 저병도 가르쳐 드릴게요. 와, 감사해요. 선생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살게요. 좋아요. 7시에 이응이 읍 레스토랑에서 봐요.
재훈의 답장을 보고 수지는 분노했다.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따졌다. 이게 뭐야? 수지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내 핸드폰 왜 봐? 사생활 침해잖아. 사생활? 우리 부부잖아. 대답해. 이 여자랑 저녁 먹는 거야? 그래. 근데 뭐 어때? 나 회원이랑 친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영업이야, 영업. 영업이 저녁까지 같이 먹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당신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재훈은 오히려 수진을 비난했다. 여보, 당신 결혼했잖아. 다른 여자랑 저녁 먹는 게 맞는 거야? 결혼했다고 친구도 못 사귀어?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구, 그게 친구처럼 보여. 수지는 눈물이 났다. 에휴, 짜증나. 나 나갈게. 재훈은 집을 나갔다. 새벽 2시에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수지는 잠을 자는 척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날 이후 재훈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회원들과 저녁을 먹는다는 핑계로. 수지는 참았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부부관계도 현저히 줄었다. 결혼 초에는 거의 매일 관계를 가졌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다. 재훈은 수진에게 관심이 없었다. 수진이 먼저 다가가도 재훈은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여보, 오늘 나 피곤해. 다음에 해. 재훈은 등을 돌리고 잤다. 수지는 외로웠다. 결혼했지만 더 외로웠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3개월이 지났다. 수지는 참다 못해 재훈을 미행하기로 했다. 재훈이 저녁에 회원을 만난다고 했을 때 수지는 뒤를 따라갔다. 재훈은 수영장에서 40대 여자와 함께 나왔다. 날씬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수지는 멀리서 지켜봤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했다. 재훈은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수진을 볼 때는 보여주지 않는 미소였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택시를 탔다. 수진도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다. 택시는 호텔 앞에 멈췄다. 재훈과 여자는 함께 호텔로 들어갔다. 수진은 충격에 빠졌다. 재훈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수지는 차 안에서 울었다. 1시간 후 재훈이 혼자 호텔에서 나왔다. 여자는 아직 안 나왔다. 아마 방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울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에게 배신당했다. 재훈은 새벽에 돌아왔다.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당신 여자랑 호텔 간 거. 수진의 말에 재훈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그래, 맞아. 나 다른 여자 만났어. 근데 뭐 어때? 뭐 어떻냐고? 당신 결혼했잖아. 수진은 소리쳤다. 결혼했다고 다른 여자 못 만나? 당신도 알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나 여자 많이 만나. 수영장 회원들 다 내 여자야. 당신도 그중 하나였고. 재훈의 말에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잖아. 사랑? 그냥 말이야. 솔직히 당신 돈 때문에 결혼했어. 당신 강남 아파트 있잖아. 30평? 시세가 얼마야? 15억? 그거 탐났어. 그리고 당신 재산도 있다며? 이혼 위자료랑 부동산 투자로 모은 돈. 그것도 탐났고. 재훈의 솔직한 고백에 수지는 무너졌다. 당신,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야? 그렇지. 난 원래 여자들한테서 돈 받아 먹고 살아. 수영장 회원들 중에 부자 아줌마들 많거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줘. 나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당신도 그냥 그 중 하나야. 근데 당신은 좀 특별했지. 아파트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야. 재호는 비웃었다. 수지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난 그냥 솔직한 거야. 당신이 바보였던 거지. 46세 남자가 55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 웃기지 마. 재훈의 말에 수지는 주저앉았다. 재훈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물었다. 나 나갈 거야. 다른 여자한테 가. 40대 회원인데 돈 엄청 많아. 나보고 같이 살재. 나 그 여자한테 갈 거야. 여보, 미안. 난 이런 사람이야.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 이제 질렸어. 55세 여자랑 계속 자는 것도 힘들더라. 재훈의 잔인한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재훈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문을 쾅 닫고 수지는 혼자 남았다. 빈집에서 수지는 울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46세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었다. 모두 거짓이었다. 돈 때문이었다. 수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딸 지은이가 걱정돼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괜찮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 응, 괜찮아.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내가 한국 갈게. 기다려. 지은이는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었다. 이틀 후 지은이가 한국에 도착했다. 엄마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다. 엄마, 지은이가 소리쳤다. 침실에서 수진이 누워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눈물 자국 투성이었다. 엄마, 지은이는 엄마를 안았다. 지은아. 수지는 딸을 보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재훈 씨는 어디 갔어? 수지는 모든 것을 말했다. 재훈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것. 지은이는 분노했다. 그 나쁜 새끼, 엄마를 그렇게. 지은아, 엄마가 바보 같았어. 어떻게 저런 남자를 믿었을까? 엄마 탓이 아니야. 그 남자가 나쁜 거야. 지은이는 엄마를 위로했다. 지은이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며 엄마를 돌봤다. 밥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눴다. 지은이의 도움으로 수지는 조금씩 회복됐다. 엄마 이혼해야 해. 그 남자랑 계속 부부로 있을 수 없어. 응, 알아. 변호사 찾아볼게. 지은이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수지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혼하고 싶어요. 부인께서 이혼 사유가 뭡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저를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했대요. 수지는 재훈의 문자와 미행한 증거를 보여줬다. 호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정도면 이혼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결혼 전부터 제 거였고요. 재산 분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위자료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재훈은 법원에 나타났다. 여전히 잘생기고 멋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그에게 끌리지 않았다. 혐오감만 느껴졌다. 재판에서 수진의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다. 재훈의 불륜 증거, 재훈이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재훈이 수진의 돈을 쓰면서 생활비를 내지 않은 증거. 재훈의 변호사는 변명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단지 친구들과 식사를 한 것뿐입니다. 불륜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텔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재훈이 여자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재판부는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본 재판부는 피고의 불륜과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수지는 안도했다. 재훈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5천만 원? 그렇게 많이?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재훈은 항소하지 않았다.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수지는 법적으로 재훈과 남남이 됐다. 이혼 후 수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요가도 가지 않고 독서 모임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집에서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재훈을 믿었을까? 3개월이 지났다. 수지는 거울을 봤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지는 스스로를 추스르기 시작했다.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맞는 햇살이 따가웠다. 수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재훈 때문에 무너질 수 없어. 수지는 요가를 다시 시작했다. 친구들도 만났다. 독서 모임에도 나갔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수영은 하지 않았다. 재훈이 생각나서였다. 6개월이 지났다. 수지는 많이 회복됐다.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 박성우라는 남자가 있었다. 60세의 성우는 의사였다. 내과 전문의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우는 아내를 3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다. 성우는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다. 수진 씨 요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수업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성우는 재훈과 달랐다. 진지하고 성실했다. 수진을 존중했다. 과하게 친밀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수진 씨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지는 조심스러웠다. 재훈에게 당한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성우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3개월 후 성우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나랑 사귈래요? 성우 씨, 저 사실 재혼했다가 이혼했어요. 남편이 저를 이용했어요.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했어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남자를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해요. 그럼 천천히 가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수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성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지는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성우는 재훈과 완전히 달랐다. 데이트 비용은 항상 성우가 냈다. 수진이 내겠다고 해도 성우는 거절했다.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낼게요. 성우는 수진의 의견을 존중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항상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이 피곤해 보이면 일찍 집에 데려다 줬다. 무리하게 스킨십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6개월이 지나자 수진은 성우를 완전히 믿게 됐다. 성우는 진짜였다. 재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성우의 청혼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성우 씨, 저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평생 수진 씨만 사랑할게요. 저는 재혼이지만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 때문도 아니고 외모 때문도 아니에요. 수진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요. 성우의 진지한 눈빛에 수진은 눈물이 났다. 성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결혼해요. 수진의 대답에 성우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안아 올렸다. 두 사람은 결혼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결혼식을 올렸다. 성우의 친구들과 동료들 수진의 친구들이 모였다. 지은이도 다시 한국에 왔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성우 아저씨 정말 신사세요.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은 행복했다. 결혼 후 수진과 성우는 성우의 집에서 살기로 했다. 성우는 서초동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수진의 아파트는 월세를 주기로 했다. 성우와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다. 성우는 진짜 가장이었다. 모든 생활비를 냈다. 집안일도 함께했다. 수진을 존중하고 아꼈다. 부부관계도 좋았다. 성우는 60세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일주일에 2~3번은 관계를 가졌다. 재혼처럼 과도하지 않고 적절했다. 성우는 수진을 배려했다. 수진이 원할 때만 관계를 가졌다. 수진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한편 재훈은 어떻게 됐을까? 재훈은 여전히 수영 강사로 일하며 여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50세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여자들이 재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영장에는 30대 젊은 강사들이 새로 들어왔다. 회원들은 젊은 강사들을 선호했다. 재훈의 수강생은 점점 줄었다. 수입도 줄었다. 재훈은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었다. 다 외모 관리와 여자들한테 쓴 돈이었다. 재훈은 원룸 월세도 내지 못해 쫓겨났다.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에서 혼자 생활했다. 재훈은 후회했다. 수진을 잘 대할 걸. 수진은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었는데 바보같이 다른 여자들한테 정신이 팔려서 수진을 놓쳤다. 재훈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진은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 재훈은 수진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그곳에 살지 않았다. 월세를 준 상태였다. 재훈은 수진을 찾을 수 없었다. 재훈은 결국 수영 강사 일도 그만뒀다. 수강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훈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50세의 편의점 알바. 재훈은 비참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은 얼굴을 바라봤다. 50세.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벗겨지기 시작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5년이 지났다. 수진은 61세가 됐다. 성우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성우는 은퇴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수진은 정말 행복했다. 성우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했다. 한편 재훈은 55세가 됐다.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며 고시원에서 살았다. 건강도 나빠졌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영양실조가 왔고 당뇨병도 생겼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재훈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다.
55세지만 70대처럼 보였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빠진 머리, 구부정한 등. 재호는 한때 수영 국가대표였다. 완벽한 몸을 가진 잘생긴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편의점 알바생이었다. 재호는 후회했다. 욕심을 부리지 말걸. 여자들을 이용하지 말걸. 수진을 잘 대할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호는 외롭고 비참하게 늙어갔다. 어느 날 재호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재호는 병원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재호는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재호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숨을 거뒀다. 발견된 건 사흘 후였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화장된 재훈의 유골은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재훈의 죽음 소식은 수진에게도 전해졌다. 옛날 친구를 통해서 수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래, 그렇게 끝났구나. 성우가 물었다. 슬퍼? 아니, 전혀. 그저 허무하네.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욕심 때문이었겠지.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야. 성우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더 이상 재혼을 생각하지 않았다. 성우와의 행복한 삶에 집중했다. 수진과 성우는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늙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나이 차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수진은 55세에 재혼과 결혼해서 지옥을 겪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수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다. 성우와의 결혼은 완전히 달랐다. 성우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외모 때문도 아니었다. 수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다. 수진도 성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수진은 61세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진짜가 왔으니까. 수진과 성우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여보 행복해? 성우가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나도 행복해. 수진 씨를 만나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다. 이것이 수진의 이야기였다. 55세의 사기꾼 남편을 만나 지옥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 욕심 많은 남자는 비참하게 죽었고 진실한 사랑을 찾은 여자는 행복하게 살았다. 인생은 공평했다. 욕심은 결국 파멸을 가져왔다. 하지만 진심은 행복을 가져왔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었다. 외모와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과 존중에서 나옵니다. 수진은 결국 진짜 사랑을 찾았고 재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